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지독하게 의식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일본? 중국?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대만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만이 뭐라든 별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걔네는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1%만 삐끗해도 이야, 이제 한국은 끝이야 하고 바로 뉴스에서 떠들어대죠. 우리랑 똑같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면서도 일본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항상 꼽히는 대만. 근데 왜 유독 우리한테만 이렇게 도끼를 품고 또 한국이야 라고 해대는 걸까요? 대만의 이 지독한 열등감과 분노,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파란만장한 역사. 오늘 그 속사정 제대로 한번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만 대여섯 번 바뀌어서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던 그 시절 17세기 대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17세기 대만인데요. 그런데 지금 도착한 이곳은 아직 나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원주민들이 옹기종기 살던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네덜란드 친구들이 배를 타고 오네요? 네덜란드가 여기에 딱 보더니 여기 동남아 무역하기 딱 좋은 중간 정거장이네 하고 대뜸 대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명나라에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청나라가 밀고 내려오면서 명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명나라의 충신이었던 정성공 형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본토는 답이 없다. 일단 바다 건너 섬으로 가서 힘을 기르자. 그렇게 대만에 도착했는데 웬걸 이미 네덜란드가 살고 있네? 정성공 형님은 참지 않죠. 네덜란드를 시원하게 패서 쫓아버리고 이곳을 명나라 부활기지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명나라가 대만 땅의 두 번째 주인이 됩니다. 정성공이 죽은 뒤에도 그의 아들, 손자까지 대를 이어 20년 넘는 세월을 대만을 지배하며 청나라에 저항했던 거죠. 하지만 청나라가 누굽니까? 끝까지 추격해서 뿌리를 뽑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죠. 이것들이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거지? 라며 거대한 군대를 보내 대만을 공격합니다. 결국 명나라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게 되고 대만의 주인은 다시 청나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서 뺏어놓고는 막상 청나라 황제가 대만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근데 여기 관리하려니까 말은 안 통하고 돈만 들고 전염병이나 득실되는데 여기 그냥 우리 버려버리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법으로 대륙 사람들이 대만으로 이사가는 것도 범죄라며 금지했고 섬 절반 이상은 아예 관리조차 포기하고 방치했어요. 무책임의 끝판왕인 거죠. 청나라라는 대만의 공식적 명칭을 화훼지지, 즉 문명 밖의 야만인 땅이라고 부르고 완전 무시를 했거든요. 중국이 대만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라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근거가 바로 청나라 때 우리가 관리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대만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중국이 아이고 내 새끼 하며 자기네 땅이라고 난리치는 게 대만 입장에서는 야, 너네 우리가 더럽고 귀찮다고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부모 역할하려는 거야 하는 황당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대만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방치하던 청나라에게 1895년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바로 우리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한판 붙은 전쟁,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아주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결국 청나라가 항복문서를 쓰면서 제발 뭐든지 줄게, 제발 본토만 건드리지 마 라고 비는데 이때 일본이 지도를 딱 펼치더니 대만을 손가락으로 콕 찍습니다. 야, 그럼 여기 대만성 놔줘. 그러자 청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도 안 합니다. 야, 안 그래도 거기 관리하기 힘들어서 버려둔 땅인데 잘됐다. 일본 너네 가져. 하고는 아주 쿨하게 대만을 툭 던져줘 버린 겁니다. 자, 졸지에 대만을 얻게 된 일본. 일본은 이때 대만을 아주 작정하고 요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설탕으로 말이죠. 당시 일본에서 설탕은 아주 귀한 보물이었거든요. 근데 대만이 덥고 습해서 사탕수수 키우기 딱 좋은 기후거든요. 일본은 대만을 거대한 설탕 공장으로 만듭니다. 물론 우리 한국처럼 가혹하게 수탈도 하고 지배도 했지만 설탕을 더 많이 뽑아내려고 철도를 깔고 전기를 넣고 근대적인 학교를 세웁니다. 여기서 한국과 대만의 운명이 180도 갈려요. 우리 조상님들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을 때 내 나라 돌려달라며 목숨 걸고 눈물겹게 싸웠잖아요. 하지만 대만은 좀 달랐습니다. 네덜란드도 오고 명나라도 오고 청나라도 왔는데 어라? 이번엔 일본이야? 근데 이번 주인은 길도 닦고 학교도 세워주네? 하는 정서가 생긴 겁니다. 물론 대만 사람들도 처음엔 정말 목숨 걸고 일본에 맞서 싸웠어요. 대만 민주국이라는 나라까지 세우면서 처절하게 저항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무력에 처참하게 진압당한 데다
어느 나라에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망갈 곳 없는 섬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던 거죠. 결국 이때부터 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서서히 체념이 박히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건 그냥 우리 팔자인가 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우리 버려두던 청나라보다 길이라도 잘 닦아주는 이유자라는 주인이 낫지 않겠어? 하는 생존형 정서가 생긴 겁니다. 우리처럼 내 나라 돌려줘! 라며 끝까지 싸운 한국과는 매우 달랐던 거죠. 자, 이렇게 떠돌이 섬이었던 대만. 그런데 갑자기 중국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다시 시련을 맞이하는 1945년 대만으로 지금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대만에서 짐을 싸고 쫓겨나듯 나가게 됩니다. 대만 사람들 입장에선 드디어 우리도 자유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일본이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중국 대륙에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피난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장제스 장군과 그를 따르는 국민당 사람들입니다. 당시 중국 본토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한테 밀려난 장제스가 안 되겠다. 일단 대만으로 가서 힘을 기른 뒤에 다시 본토를 찾자 라며 무려 200만 명을 데리고 대만 섬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만의 운명이 또 한 번 꼬입니다. 일본주의인 가고 나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새로 들어온 장제스 형님이 훨씬 더 무서웠거든요. 오늘부터 여기는 공산당이랑 싸울 전쟁 기지니까 다들 딴소리 말고 내 말만 들어 라며 무려 38년 동안이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섭게 통치합니다. 일본말을 쓰고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대만 원주민들 입장에선 이들이 오니까 더 혼란하고 더더 숨죽여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내적으로 외로웠던 장제스에게 세상 둘도 없는 영혼의 단짝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북한 공산당이랑 전쟁을 치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잖아요. 장제스와 이승만 대통령은 만나자마자 동병상련을 느끼며 한 번에 통합니다. 당신도 공산당 싫어해요? 오, 나도. 우리 오늘부터 피보다 진한 형제합시다. 실제로 대만은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친형처럼 도와줬습니다. 70, 80년대만 해도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우리가 경제 개발하느라 돈 없어서 쩔쩔맬 때 대만은 동생 힘들지? 형이 돈도 빌려주고 동생 팍팍 도와줄게 라며 끈끈한 반공 브로맨스를 보여줬습니다. 대만은 자유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불렸고 그렇게 대만은 한국에게는 둘도 없는 진짜 형제국가였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뜨거운 우정에 거대한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대만이 지금까지도 한국 뉴스만 나오면 TV를 부수고 싶어하는 이유. 그 잔인한 환승이별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대체 두 나라 사이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이제 1992년 그 역사적 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때는 1992년 8월. 당시 대한민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가 절정에 달해 있었고 이제 우리도 더럽게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한번 가자! 라며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꿈틀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 있는 거대 공룡 중국이 달콤하게 속삭게 됩니다. 야야, 우리 시장 엄청 커. 나랑 장사 안 해볼래? 라며 유혹하기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나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잡아야 했지만 문제는 중국의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나랑 손잡으려면 저 자유중국이랑은 당장 절교해. 쟤네는 나라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그냥 선포해버려. 라고 압박을 가한 거죠. 여기서 궁금하죠? 아니 왜 중국은 대만을 저렇게 싫어할까? 중국은 내전에서 패해 섬으로 도망간 장제스의 국민당, 즉 대만을 국가가 아닌 반드시 되찾아야 할 내 땅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국은 나 하나뿐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대만의 국제적 존재감을 완전히 지우려 한 것이죠. 외국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해 비밀리에 중국과 협상을 마친 뒤 형제의 나라 자유중국에게 날벼락 같은 통보를 날립니다. 미안하다 형. 우리 오늘부터 남남이야. 내일 당장 대사관 비워줘. 대만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피로 맺어진 형제. 한국만은 끝까지 우리 곁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선일이고 라며 믿었던 도끼의 발등이 아니라 머리를 찍힌 기분이었죠. 심지어 명동에 있던 주한 대만 대사관 사람들이 짐을 싸서 나갈 충분한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매정하게 내쫓아버렸으니 그 배신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이때부터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은 의리 없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됐고 한국 뉴스만 나오면 TV를 부수고 싶을 정도로 도끼가 바짝 오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만 입장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나라였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브랜드의 가전, 자동차, 스마트폰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여기서 오는 묘한 열등감과 질투심, 그리고 배신이 한국은 반칙을 쓴다. 한국은 뒤통수를 잘 친다.
같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대만 사람들은 야구에 목숨을 거는데 국제대회에서 한국에 패할 때마다 반항 감정이 폭발하곤 합니다. 특히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판정 시비로 대만 전체가 들고 일어나 신라면을 부수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원수처럼 지낸 지 30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왜냐고요? 이제는 두 나라가 반도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명을 같이 하고 있고, 게다가 요즘 대만 MZ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 K-팝이 대유행하면서 옛날 어르신들 싸운 건 싸운 거고 한국 문화는 너무 좋아라는 훈훈한 분위기까지 퍼지고 있죠. 어쩌면 이 지독한 애증의 역사는 이제 미워하는 원수를 넘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파트너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작은 섬나라의 참 파란만장한 역사죠.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맛있는 역사를 지지고 볶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